안녕하세요. 보경당입니다. 돼지리가 꿈에 나타나면 돈 벌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대박 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원을 하고 제가 점사를 받으도록 하겠습니다. 17살에 나는 정혜생, 29살의 의례생, 41살의 계혜생, 53살의 신혜생, 65살의 기혜생이 옳습니다. 77살의 정혜생이 옳습니다. 이거 보고 찾아보셔서 신현에게한테 옳은 문자, 알는 문자 내려주실 때 77살 정혜생부터 봐드릴게요. 77살 정혜생 분들 중에 혹시 운전하시는 남자분이나 여자분 계시면 11월 달에 운전하지 마세요. 운전하시면 사고가 크게 나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없는 거야. 객사할 수 있다고. 교통사고 조심하시라고요. 이 얘기를 먼저 하래.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야.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하래. 그래서 한 거예요. 근데 77살 이분들 사고수만 조심하면 나쁜 게 없어요. 별로. 뭐 누구나 자식 걱정해. 근데 내가 가진 게 있어야 주지. 응? 원래 이게 정혜생의 이분들은 공무원이 되거나 정치인이 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7수에 관제가 늦깎이에 관제수가 걸려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관제수 이것만 조심하면 내가 이뤄왔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지켜갈 수 있는 거야. 11월 달에 이것만 조심하시면. 근데 이 관제수가 어디서 오냐? 내 말 끝에서 오거든? 내 행동 끝에서 오거든? 그러니까 내 욕심에서 오거든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77살 이분들이 굉장히 정혜생 이분들이 굉장히 난다 긴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집에서 애들이 주는 용돈만 먹고 살아. 그래도 사고수는 있으니까 횡단보도 건널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건 잊지 마셔야 되는 거고 17살의 정혜생 얘네들 학생 애들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옛날에는 17살 하면은 왜 꽃이 폈다 이쁘다 아 이쁘다 우리 애기 이랬는데 요즘은 아유 우리 어른 이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니까.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아. 모르는 게 없어. 그러니까는 애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정혜생의 17살 얘는 지금 방황을 조심하셔야 돼요. 얘가 그러니까 절정을 찍어 그 방황을. 그러니까 절정을 찍으니까 11월 달에 절정을 찍을 때 엄마 아빠가 잘 관리를 해야 해. 왜냐하면 얘네들 내가 이렇게 말했잖아 처음에. 얘네들 우리들보다 더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예쁜 애기가 아니라 아이고 예쁜 어른이 오셨네 라고 할 정도로 이 모든 것에 너무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죄의식이나 죄책감이 없어. 혹시 게임에 빠진 애들이 있다면 정신적으로 얘가 분노장애가 생길 수 있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정신과적인 부분을 치료를 요할 수 있어요. 왜냐면 게임에 빠지는 세상은 게임의 세상은 현실 세계하고 다르잖아요. 그럼 게임 세상에서는 사람을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잖아. 근데 얘네들이 사람을 죽인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행위들과 행동들을 그 게임에 빠져있는 애들은 그거를 늘상 보고 살기 때문에 인성이라는 게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을 많이 하지 못하게 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지금 정체성을 찾으려고 할 때 게임을 못하게 하시고 그 게임 세상에서 빠져나오게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게임을 많이 하고 있는 내 자녀가 있다면 그걸 방치해둘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게임은 게임이고 현실은 현실이야. 게임으로 돈을 버는 애들이 있거든. 그런 애들은 게임과 현실을 구분해야 할 줄 알아. 근데 게임을 하느냐고 전화비를 300만 원을 썼어. 전화비가 막 600만 원이 나왔어. 이거는 현실 세계하고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조심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29살 먹은 의뢰생, 17살은 그것만 조심시키면 되시고 친구들이랑 스키장 간다, 여행 간다 하면 좀 안 보냈으면 좋겠어 나는 웬만하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자식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 같아서 아이 그래 너희들 놀러 갔다 와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기분 풀러 갔다 와라 해주는데 차라리 그때는 우리 가족여행을 가는 게 어떻겠니? 라고 하고 가족여행을 가서 불멍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멍 때리는 거.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가는 것보다 가족여행 쪽으로 엄마 아빠가 유도를 해주는 게 좋겠다. 물론 먹고 살기 힘든 집안에서는 그게 어렵겠지만 그래도 집에서라도 가짜 불멍이라도 틀어놓고 유튜브 상에 불멍 치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라도 그냥 아이들하고 그 겨울에는 11월 달에는 다사다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29살에는 의뢰생 이분들은 젊은 청년 기업가 해갖고 돈을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존감 자체가 이게 배움은 많이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자존감 자체가 낮아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자꾸 작은 것만 찾고 내가 자꾸 들어가고 싶은 거야. 숨고 싶은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살 을해생이다. 그러면 저는 두 가지 길을 택하라고 하고 싶어. 하나는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외국을 나가거나 그 대학원까지 나왔어. 근데 취업이 안 됐어. 그러면 외국에 가서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오시면 얘는 기운이 바뀌어서 좋아. 또 한 가지, 나는 공부하고 관심이 없어. 미용 계통이야. 자격증 계통이야. 한다면 대회라는 대회는 11월 달에 있다면 다 참가를 하셔갖고 나를 뽐내보는 시기를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29살은 직장에 있다고 보기에도 애매하고 없다고 보기에도 애매해요. 왜냐면 움직이는 거든 어느 하나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내 마음이 붕 떠 있기 때문에 움직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운을 내가 잘 잡고 간다면 공부 쪽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해외를 나가시고 자격증을로 요하시는 분들은 뭐 기능대회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대회 같은 거 나가셔갖고 상복은 있으니까 받아갖고 오시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29살에 이제 결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29살 11월 달은 피해서 결혼하시는 게 좋아요. 차라리 내년에 하셨으면 하는 게 강추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도 여자분도 올해는 결혼 운은 없다. 그냥 결혼을 하게 되면 금전 이게 해운년하고 잘 맞아 떨어져서 혼인이라는 그 잔치를 열 때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잔치를 여는 거예요. 그게 청실홍실 엮어서 하잖아요. 우리 왕밤대추 다 주잖아. 그게 하늘과 땅이거든. 그러면 하늘과 땅이 고하고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 29살에 내가 지금 을해생 이분들이 운이 없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지금 안 하고 훗날에 하게 되면 돈 때문에 휘말려서 힘든 거는 없을 텐데 또 가족 때문에 휘말려서 힘든 거는 없을 텐데 똑같은 사람이랑 결혼을 한다 쳐도 29살에 하게 되면 그 기운에 나쁜 기운을 접어들고 부적이라는 게 딱 묻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풀리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29살에는 결혼을 피하시는 게 좋겠다. 41살 계생. 결혼 늦게 하시는 분들 있죠, 요즘에. 41살도 결혼 운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연을 만나는 기운이야. 근데 이게 뭐라 그래야 돼? 운명을 만난 거야. 얼굴만 봐도 찌릿찌릿해. 손을 잡지 않았는데도 찌릿찌릿해. 그런 운명의 여인을 만나거나 운명의 남자를 만나거나 하는 기운이 계생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 41살 이분들이 41살이라서 42살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11월 달에 그 운명적인 만남 때문에 내가 기운이 바뀌어서 지금까지 힘들었던 사람들은 더 좋게 바뀌고 지금까지 좋았는데 또 운명의 연인을 만나면 행복해져서 좋은 운이에요. 그러니까 11월 달에는 내 운명의 연인이 안 찾아온다 해도 11월 달부터 열린다고 했으니 앞으로 찾아오는 사람은 찌릿찌릿 안 해. 이 사람을 봤는데 막 찌릿찌릿 안 해. 그럼 운명 아닌 거야. 손을 잡을 수가 없어. 전기가 와서. 그럼 운명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만 만나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진짜 운명이니까. 하늘에서 정해준 인연이니까. 근데 우리는 결혼을 할 때 감정대로 하잖아요. 하늘에서 정해준 인연을 갖고 결혼한 사람들도 물론 있지. 근데 지금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다반수죠. 그 사람들은 운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결혼했을까?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결혼했을까? 인연이고 운명이라고 했을 거야. 그러면 전기가 찌릿찌릿 잠깐만 오르고 앞으로 계속 안 올랐어. 연애하는 동안에. 그 인연이 아닌 거야.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만나다가 그냥 결혼을 한 거지. 그러면 일부동사 못해. 너 성격 들어, 내 성격 들어 하고 싸우는 거지. 내가 말했다시피 눈빛만 봐도 찌릿찌릿. 그게 장기간 지속돼야 돼. 연애를 할 때. 그래야 결혼을 해야 진짜 운명적인 만남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53살의 신혜생은 11월 달에 수술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큰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몸속에 무슨 조그만 종양 같은 게 생겨서 용종 같은 것도 떼어내는 것도 시술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53세 이분들은 대장 검사 해보시라고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위 검사 하셔야 돼요. 위, 궤양이 생길 수 있거든. 그리고 53세에 11월 달에는 내가 건강 체크하는 기운 그 달로 생각하셔야 돼. 왜냐면 그 뼈마디까지 다 찍어봐야 되는 거야. 연골이, 무릎에 연골이 나갈 수 있거나 아니면 척추, 측만증, 디스크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53세 신혜생이고 11월 달에 금전문은 열렸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문서 잡을 일도 있고. 네.
그리고 65세 기회생 이분들, 여자분은 남편 복이 없죠. 여자가 생활 능력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량의 사주를 갖고 있어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65세 11월 이 사람들의 65세가 대략 여자는 이렇고 남자는 이런데, 근데 개묘년의 11월 달의 운세는 이 65세 먹은 남녀 모두가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는 시점에 들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요? 피디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성공한다 그랬지. 65세 이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11월 달부터. 성공의 기운이 들어온다는 거지. 이 나이 먹어서 우리 아버지는 더 나이 먹어서도 성공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의 뭐 성공한다고 해서 내가 대기업을 차려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장사를 한다고 해도 대박이 날 수 있는 거고. 이런 기운이 왜 내 마인드가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바뀌는 기운이 11월 달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기운을 잘 잡고 가시면 크게 돈을 버실 수 있고, 이분들이 경매나 싸게 물건을 잡아서, 근데 물건을 잘못 잡으면은 이게 돈이 묶여 여기.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이거는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물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문서를 잡고 팔고 사고를 하신다면 나중에 돈이 될 만한 집을 하나 사실 수 있는, 그런 건물이든 집을 사실 수 있는 기운이 있으니까 그거를 잘 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기회를. 11월 달부터 운 들어왔으니까 11월 달에 기도 많이 하시고, 운아 제발 나한테 와라, 나쁜 운은 저리 가라,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좋은 기운이 들어왔지만 그래도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는 안 좋은 거는 실수의 건강, 용정, 건강검진하는 거, 이것만 조심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묘년 돼지띠까지 11월 운세를 제가 봐드렸는데 각자의 사주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똑같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크게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면 상담 문의하시고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금당입니다. 먼 곳에 계시다고요? 전화 상담으로 고민을 해결해보세요.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10-4919-8448 010-4919-8448 예약은 필수니 꼭 참고하세요.